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4 미 대선과 선거 무결성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경우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트럼프 당선이 확실하다고 우짜 쪽으로는 판단했기 때문에 만들까 말까 고민을 계속했는데요. 영상을 올리는 10월 23일 기준으로 아직도 10일 정도 미국 대선이 남은 데다가 당선자가 나온 후 예상되는 혼란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내용 보시죠. 2024 미 대선에 앞서 2020년 미 대선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짜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2020년 미 대선 당시 우짜가 흥미로워서 기록해놨던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미 대선의 경우 결과만 놓고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왔던 선거였으며, 미국인들 특히 트럼프 팬덤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2020 미 대선 결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 즉 선거 무결성과 관련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우짜는 보고요. 하여간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팩트, 사실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뛰어든 그 어떤 이전 미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보다 1100만 표 정도를 더 얻었는데요.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쏟아진 득표 증가 중 세 번째로 큰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바마는 2008년 선거보다 350만 표 적게 받고도 재선에 성공했으며 승리 자체도 아주 수월했죠. 다음입니다.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트럼프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메이저리티, 다수인 남성 플러스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득표를 했으며 공화당 지지자 중 95%가 트럼프를 지지 및 투표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1960년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죠. 마이너리티, 비백인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흑인표 역시 2016년 대비 50%나 늘리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은 이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항상 거뒀던 흑인 득표율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러고도 당선되었다 이 말이죠. 흥미롭지요. 다음입니다. 트럼프의 히스패닉 득표 역시 35%로 늘었는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히스패닉 득표율을 60% 밑으로 가져갈 경우 주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모두 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흥미롭지요.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이른바 벨웨더 스테이트,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충청도처럼 당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선거지역을 말합니다. 트럼프는 벨웨더 스테이트, 예를 들어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에서 큰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선 선거에서 대선 역사에서 벨웨더 스테이트를 차지하고도 당선되지 못한 미국 대통령 후보는 닉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바이든은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오로지 도시 유권자, 특히 흑인들의 몰표로 승리했습니다. 우연히도 바이든의 승리는 딱 필요한 곳에서 나온 흑인 몰표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개 주 스테이트의 투표 성향이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2020년 미 대선에서는 억수로 독특한 사례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롭지요. 다음입니다. 바이든은 역사상 어떤 미 대선 당선자보다 많은 표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단위상 보시면 주 스테이트 밑에 카운티가 있죠. 주 스테이트 밑에 카운티가 있습니다. 카운티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 미 대선 당시 오바마가 주요 카운티 873곳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한 데 반해 바이든은 2020년 미 대선에서 오바마보다 많이 작은 524곳 카운티에서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보다 더 많은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흥미롭죠. 다음입니다. 한국 선거든 다른 나라 선거든 일반적인 선거에서는 다운 벨렛,
전문용어로 다운벨렛이랍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총선에서도 집권당을 찍는 투표를 계속한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특히 현직보다 도전하는 대선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서는 다운벨렛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건 선거 쪽에서 말하는 건데요. 2020년 미 대선의 경우 미 주류 언론들이 주구장창 외쳤던 블루 웨이브가 아닌 레드 웨이브였으며 결과적으로는요. 바이든 당선만 빼고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참패했고 트럼프와 공화당은 주지사 선거까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롭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팬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즉 2% 정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민주당이 공을 들인 여성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남성표를 더 받으면서 쌤쌤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2016년 미 대선 때 트럼프는 65세 이상 유권자표를 많이 받으면서 힐러리에 대승했었는데요. 2020년 미 대선에서는 65세 이상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트럼프에게 매우 아픈 부분이었는데요. 건강에 민감한 65세 이상 유권자들에게 우한폐렴 사태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퍼포먼스를 훨씬 뛰어넘는 끝내주는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모론계에서는 우한폐렴이 딥스테이트의 작품이라는 소리가 나왔었죠. 세 번째, 트럼프는 18세에서 29세 미국 유권자들에서 바이든에 비해 무려 27%나 뒤지는 득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는 자칭 한국 보수 진영이 새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영방제인 까닭에 각 주 스테이트들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납득하기 힘든 기준 및 과정들이 속출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쏟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공화당 개표 참관인이 쫓겨나거나 없는데도 개표를 했고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비율이 나오고 문제의 우편 투표는 비정상적인 반송 날짜로 말이 많았고 우편 투표 용지 서명이 일치도 하지도 않았고 선거 관리인들은 USB 스틱을 잃어버리거나 바꿔서 사용하고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등록 유권자가 아닌 귀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해당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투표를 하고 죽은 사람이 투표하고 등등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많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2024 미 대선에서 대한 얘기를 해보면 우짜견적으로 2024 7월 13일, 2024년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리에서 있었던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때 2024 미 대선의 승자가 결정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리스와 민주당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패배를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모른다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짜는 지난 올해 2024년 10월 3일 뉴스 모음에서 스윙 스테이트 중 하나인 애리조나에서 확인되지 않은 시민권 서류를 가진 유권자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AP 뉴스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뭔가 찝찝한 구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주목하고 있는 뉴페이스로는 우편 투표를 더 편하게 발전시킨 연방투표 지원 프로그램, 줄여서 FVAP의 활동입니다. FVAP 웹사이트에서 캡처한 지금 우짜가 캡처한 건데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FVAP에서는 UOCAVE, 우짜가 그냥 편의상 UCAVA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줄임말이 뭐냐면 In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라고 해가지고 법인데요. 유니폼, 그러니까 그 군인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그 투표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카바라고 우짜가 줄여서 편의상 하겠습니다. 미국 밖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온라인으로 접속해 투표용지를 프린트한 후 우편 투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FVAP에서. 그런데 유카바, 문제의 유카바에 따르면 신원,
개인의 신원이나 시민권을 증명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으며 실명이나 사망 등록되지 않은, 즉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카바에서 괜찮다고 한 본인 증명 부분의 경우 미 연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시민권 확인이 안 될 경우 해당 투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AARO라고 있습니다. Association of American Residents Overseas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의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AARO라고 있는데요. AARO는 2024년 올해 10월 업데이트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인 숫자가 5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국무부에서는 2016년까지 900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했지만 올해 2024년 6월 해당 수치 사용을 중단했다라고 AARO에 구두로 알렸으며 추가로 서면 답변을 통해 조금 더 숫자를 미국 시민들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AARO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조금 더 숫자를 말씀드리면 독립영리단체인 WPR World Population Review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가 8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고 ACA American Citizen Abroad에서는 미국 시민 390만 명에 미군 및 미정부 산하 인원 120만 명을 합해서 총 510만 명이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요. UN에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를 299만 6,223명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 미국 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 주소를 가진 미국인이 세무 리포트한 건수가 71만 9,690건인데요. 이걸 사람 숫자로 바꾸면 대략 130만 명이 됩니다. 숫자가 나와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리면 FVAP로 다시 돌아가세요. 미국 시민권자라면 FVAP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짜가 진행한 화면처럼 양식에 따라 과정을 진행하면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명이나 주소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운전면허증이나 SSN, Social Security Number, 그러니까 사회보장번호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회보장번호 역시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이것 역시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대략 좀 전에 우짜가 숫자를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대략 550만 명에서 최대 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런 아주 편리한 방법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유카바 투표가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보면 유카바를 이용하는 미국인 숫자는 2016년과 2020년 사이, 그러니까 우한 폐렴 때죠,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특히 아이오와의 경우 2020년에 해외 투표자가 2244%나 대폭발했고요. 하와이는 355%, 버지니아는 235%, 텍사스는 100%씩 증가했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미 대선은 해외에서 세무신고를 한 미국인 숫자보다 해외에서 투표한 미국인 숫자가 더 많은 첫 번째 해였습니다. 게다가 2020년 미 대선 당시 유카바 투표 중 74% 이상이 바이든에게 투표했으며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경우 유카바 투표 중 100%가 모조리 바이든에게 투표했었습니다. 우짜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FVAP처럼 가짜 이름으로 해외에 살고 있다고 가장할 경우 원하는 횟수만큼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방법에 따라 해당 주에서는 신원 확인, 투표한 사람의 신원 확인 및 시민권 확인이 금지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투표용지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는 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우편투표와 관련해서 각 주에서는 각 주별로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편 투표와 이메일 투표용지 그리고 유카바 투표용지 등 여러 문제들을 통해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이 확보되는가에 대해서 우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카바하고 FVAP의 경우 VPN 가설 사설망이죠. 이걸 사용해서 해외에서 투표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우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24 미 대선의 승자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짜가.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커다란 구멍이 존재하는 가운데 별다른 선거운동도 하지 않지만 파안대소를 이어가는 해리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24 미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 해리스가 승리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라도 우짜가 계속 얘기하고는 미국 내전 시즌2가 실제로 일어날까요? 12월 후에 모든 것이 확인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패권 경쟁기를 맞아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2024 미 대선과 관련해 준비한 2024 미 대선과 선거 무결성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